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에 가면 흑역사가 나와요.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역사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독일의 대다수 기업과 마찬가지 BMW, 폭스바겐, 포르쉐 마찬가지로 벤츠도 전범, 히틀러, 나치당에 엄청난 수혜를 받고 오더를 받고 엄청난 이 공조를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 얘네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노새끼를 하면서 떡볶이집이냐 떡이냐 클래스가 다르듯이 전범에 대한 깊이와 관여도도 차원이 아예 달라요. 얘네는 뭐 조금 뭐 해주고 뭐 장갑차 뭐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냥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거의 절반은 벤츠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인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히틀러가 좋아하는 차 전쟁통에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할 때도 벤츠를 타고 다닌 거예요. 다른 차가 그렇게 많아도 어디에 지역 유세를 하러 다니던 저 뭐 프랑스를 점령했어. 히틀러가 가. 벤츠를 타고 가요. 벤츠의 마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거죠. 우리 순실이 누나가 그네 누나 백 들고 다니게 했듯이 이 벤츠가 히틀러가 이 차를 타고 다니게 한 거야. 이때부터 마케팅을 한 거야. 유럽의 대빵이 타는 차잖아. 저런 순실이 같은.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자 이제 벤츠는 이 칼벤츠와 아마 이때는 아마 다임러가 죽었을 때일 거예요. 마이바랑 칼벤츠랑 다른 애들이 있었을 텐데 독일의 주력 전차, 전쟁의 주력으로 쓸 때 얘네가 처음에는 1호 전차, 2호 전차, 3호, 4호, 5호 전차라는 숫자로 이름을 붙여서 생산을 했는데 1, 2, 3호 전차를 거의 대부분을 설계와 생산 모두를 벤츠가 전담 마크를 때려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얼마나 관여를 했으면 설계까지 해주겠어. 전쟁을 위해서. 5호 전차에서는 우리가 폭스바겐이 먹었던 만이라는 트럭 있죠. 우리 큰 트럭. 만한테 이 생산권을 많이 뺏겨. 5호 전차는. 만이 이제 막 개발한. 폭스바겐도 이제 커야 되니까. 아니, 만도 커야 되니까. 근데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잘했던 이유는 그 전쟁 물자가 되게 좋았거든요. 총도 되게 좋았고, 기관총도 좋았고, 탱크전, 이 전차전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그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대공전에서도, 전투기도 잘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에 가장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용맹함을 떨치고 가장 전투 실력이 좋았던 전차가 펜저라는 전차인데, 이거를 벤츠가 엄청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펜저를. 아니, 말씀이 죄송한데 옛날에 그 흑백 영화에 발지대 전투라고 있어요. 저는 흑백 영화 모릅니다. 아 진짜? 저 몰라요, 진짜. 흑백을 몰라요. 라디오 세대라 모릅니다. 발지대 전투에 저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 확 나는데 미군 전차가 저쪽에서 독일 전차 오는 게 보여. 숨어 있었어. 쟤는 죽었어 그러고는 관역 땅서 빵 쏘니까 독일 전차가 막 달달달 가는데 깡 소리가 난다. 응? 버튼이 포탄 쫙 돌아가요. 미국에 큰일 났다 하고 도망가는데 그 영화가 그 펜저나 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잡기 위해서 발지대 전투 영화가 고랑에 미국 모든 전차가 고랑에 이렇게 서요. 고랑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숨어. 그래서 그 독일 전차가 이렇게 넘어올 때 이 밑바닥이 약했대. 밑바닥에 탈출구가 있대요. 위가 사고가 나면은 밑으로 열고 나오면 탈출구가 약해서 이 배가 보일 때 바닥을 쏘기 위해서 쫙 깔아서 역전한다는 내용의 영화인데 그 생각이 나서 말 끊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맞아. 그 정도로 전차가 셌는데. 너무 튼튼해. 그리고 나서 이 펜저 전차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탱크, 그 포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이후에 이 벤츠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냐면 돌격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독일은 그때 침공을 하는 거잖아요. 방어가 아니잖아. 돌격을 하려면 그때 감독님이 비틀 얘기할 때 엔진을 뒤로 놓고 앞에다 모래주머니를 두면 기관총을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을 한 게 돌격에 어울리는 전차를 개발을 해요. 그 전차 이름이 야크로 펜저예요. 야크로 펜저. 그래서 포탑이 없고 앞에가 이렇게 가파르게 돼서 포만 딱 나가죠. 포탑이 안 움직여. 나 만들어봤어. 그 프라모델로. 룸멜 전차. 네, 그건데 그거를 야크로 펜저라고 하는데 얘가 이 앞에서 한 너댓 대가 오면은 답이 없어요. 뭘 쏴도 얘네는 무너지지가 않아. 맞아.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이 야크로 펜저를 수백 대를 앞에다 깔고 쫙 들어가는 영화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이 야크로 펜저도 주도적으로 벤츠가 제작 후에 생산 납품을 해서 그냥 전범 그 러시아. 자체네요. 얘네는. 전범 얘는 클래스가 달라. 얘네는 클래스가 일반 기업하고 아예 달라. 그 다음에 지형 전차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밀덕들,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는 마우스 전차, 200 이런 전차인데 이게 만약에 전장에 투입됐으면 게임 끝났어요. 근데 이게 전장에 투입이 못 된 이유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고 근데 그래서 일반 자동차나 탱크 엔진으로는 이 전차가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형 선박의 엔진을 벤츠가 또 개조를 해서 여기다 넣어. 그래서 시험 제작이 나왔어. 이거 전장에 나가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게 연비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너무나 큰 엔진이 들어가니까 기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장에 투입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천만다행인 거고 내가 여기서 선박 엔진을 얘기하는 게 뭐야? 얘네가 탱크만 만든 게 아니야. 배, 전함, 다 엔진들 다 얘네가 아까 삼각별 뭐라고 했어? 네. 배 엔진이랑 비행기 엔진 네, 만든다고 네, 했잖아. 그게 전투기 엔진하고 다 얘네가 만든. 그래서 이때 롤스로이스라는 회사도 원래 엔진으로 유명하고 뭐 몇 개 회사들인데 대부분은 보면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하고 선박하고 군용 차량에 뭔가를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올라가는데 이 기술 개발도 돈 없으면 기술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났어? 전쟁하면 무조건 다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었으면 내연기관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 때문에 개발을 해서 개발됐다라는 건 아름다운 그 얘기고 전쟁 때문에 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전쟁 통해 승전 국가가 뭐 물건 팔아서 벌고 다 뺏는 거 아니에요. 침공해갖고 금이고 뭐고 다 뺏는 거 아니야. 다 싹 갖고 다가 여기다 갖다 주고 야 탱크 10대 줘. 그래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 개발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이 없으면 뭘로 개발할 거야? 철은 어디서 살 거냐고. 다 뺏어다가 갖다 주니까 그래서 독일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거죠. 선생님. 이게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려면 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정부미로 만들었네요. 정부미도 그렇고 아예 쌀을 농사를 져버린 거예요. 땅을 다 그냥. 스케일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얘네가 폭스바겐이나 BMW에 비해서 조금 사람들한테 욕을 덜 먹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게. 그잖아. 왜냐면 우리 막 폭스바겐 포르쉐 뭐 나쁜 새끼 막 그러냐. 근데 벤츠 이 새끼 나쁜 새끼 안 그래. 왜? 벤츠 박물관에도 한 2번 가봤는데 벤츠 박물관이 엄청 커요. 보통 규모가 아니거든. 직원이 700명인가 그럴 거예요.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데 얘네는 전쟁관이 따로 있어요. 반성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얘네가 원래 종전하고 나서 연합군에서 폭스바겐하고 똑같이 1년 6개월간 공장문을 폐쇄해야 되고 생산을 못하는데 얘네는 자발적으로 자기네 전쟁에 의해서 독일 히틀러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하게 보상과 사과를 했고 그들의 후손들이 독일에 와서 어떤 뭔가를 전공하고 공부할 때 전액 학비 무료 그 다음에 뭐 숙식까지도 기숙사까지도 제공해주고 해서 최대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빼거나 숨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보상을 하고 왜냐면 돈 많잖아. 탱크를 그렇게 팔았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지네가 박물관 뮤지엄 딱 지은 다음에 전쟁관 반성관을 딱 지어서 지네가 낱낱하게 히틀러한테 어떤 동조를 했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우리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쫙 해놓은 거예요. 이 BMW 애들처럼 뭐 깔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는 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쬐끔은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이게 벤츠의 전범. 클래스가 다른 전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사장님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훑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종전 이후의 벤츠를 좀 간략히 살펴드리면 1946년에 자동차 생산이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1947년에 메르세데스 벤츠 170V를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또 역사 속에 있는 차고요. 1954년에는 또 마냥 다 명작은 아니었고요. 불후의 명작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300SL을 또 출시를 했거든요. 네. 사진 한번 보도록 이 차인데 하겠습니다. 이 차가 전에 노 사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병신도어. 병신문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차입니다. 그죠? 맞죠 이거? 네, 300SL. 예, 그리고 지금 벤츠에서도 SL 라인인데 거기에 시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 300SL은 스포트 라이트라는 뜻이고 300은 3000cc, 3000리터, 3000리터 실린더의 경주용 차를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경주용 차를 베이스로 1952년에 개발을 해서 그해 6월에 르망 24시에 나가가지고 출전해서 1, 2등을 다 휩쓸어 버려요. 나가자마자. 그 이후에 브루클링하고 멕시코의 카레라 판 아메리카나 시합에 나가서도 또 우승을 해요. 얘가 우승을 하면서 그해 최고의 명차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얘가 별명이 그 위도우 메이커라고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시합 중에 사고 나면 드라이버가 죽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드라이버가 많이 죽었다 해서 이제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요.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링도어. 왜 거링도어를 했을까가 시발점이 되는 게 얘예요. 얘가 거링도어의 시발카예요. 또 씨발 싫어. 그 이유를 보니까 씨발 문짝을. 무게를 이제 레이스카는 무게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려고 했는데 무게를 줄이려면 쇳덩이가 적어야 무게가 줄잖아요. 네. 근데 무게는 줄이면서 자동차의 강성, 자동차 달릴 때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그런 강성, 비틀림도 잡아줘야 되고 이 자동차도 튼튼해야 되니까 이 옆에 바디에 아까 말씀하신 일체형, 요즘 이렇게 3등분으로 계산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일체형이 튼튼해야 되는 거야. 튼튼하고 차고는 눌러야 되고 납작해야지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짝이 높아져. 이 밑이 강철 프레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프레임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 문짝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문을 기존 문으로 달 수가 없어. 그래서 위에다가 경칩을 달아가지고 열게 된 게 거링도어의 시초가 됐다. 필요는 발견의 어머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서 거링도어가 이제 개발되었다는 이제 후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하신 벤츠의 시발, 양산차 최초의 직분사 방식을 얘가 써요. 직분사 방식을 써가지고 만들어줬고 특이한 점은 이 본닛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 라인에 이 납작하고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하는 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엔진을 배치를 할 때 45도 좌측으로 기울어지게 배치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벤츠의 불후의 명작 300SL이었습니다. 네, 벤츠의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항상 궁금했던 그 300SL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명품의 조건은 바로 저희가 꼽아본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명품에는 항상 고유의 디자인이 있기 마련이죠. 벤츠도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디자인이 예뻐야 뭐 아무리 전통이 오래돼도 디자인이 예뻐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벤츠의 특유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벤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벤츠 디자인을 막 찾다 보니까 벤츠 디자인이 그렇게 왜 명품에 칭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그분이 너무 와닿았는데 그 동영상에서는 벤츠를 고성에 비유를 했어요. 벤츠의 디자인은 고성과 같다. 유럽에 가면 오래된 성들 있잖아요. 네네. 오래된 성과 같고 우리가 벤츠의 디자인을 갖고 디자인을 논할 때 물어요. 당신이 유럽 여행을 가서 고성을 보면서 디자인 참 후지다라는 말을 하시겠냐는 거죠. 시간이 못한다는 지나도 그거는 예. 뭐 변하나 너무 오래됐고 네. 그렇지만 지금도 그 고성 앞에 가면 셀카 찍고 와 멋있다 하는 이유가 역사. 맞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온 역사. 그래서 기존의 벤츠 디자인은 약간의 무뚝뚝함과 그 시대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않고 밀고 나가는 우직함. 그게 디자인의 모토로 가지고 오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벤츠의 고성과 같은 철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고성에서에 있는 사람들이 즐길 만한 스포츠가 뭔지 연상을 해보면
폴로나 골프. 고성에 있는 사람이 축구를 할 거다? 조금 안 맞는 거죠. 노동자의 스포츠죠, 뭔가. 예. 그래서 축구나 하키나 이런 쪽은 내가 몸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고 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구를